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 화면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표정이 대체로 밝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은 분들이 한시름 놓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게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하루 급락하고 뭐 하루 반등하고 자주 그랬으니까 똑같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진 것일 뿐이지 않냐.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의 경우는 단순히 반짝 반등이 나온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특이점들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트렌드가 바뀌는 신호탄이 터졌다로 일단 해석할 수 있어요. 리스크가 없진 않지만요. 리스크가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추세를 되돌릴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왜 확률이 높아졌는지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일단 최신 시황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게 정리해드린 다음 일시적 반등이 아니라 상승 추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 이유를 설명드리고 달라지는 시장 트렌드에 맞춰 여러분에게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안겨줄 확률이 높은 테마와 종목들 전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장 트렌드가 변화하는 초창기는요. 매매를 하면서 몇 번 오지 않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 정말 놓치시면 여러분 손해니까요. 끝까지 챙겨보시고 좋은 기회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기준 주식시장의 상황을 먼저 정리해 볼까요?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요인은 엄밀히 말해서 전쟁 리스크 해소 기대감입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하려면 전일 뉴욕 증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어젯밤 뉴욕 증시는 사실 상승 초반만 해도 낙폭을 확대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 되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둥 전쟁 확전 불안감을 키우는 발언을 계속 쏟아냈거든요. 여기다 이란도 트럼프의 이런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 응 안 들으면 그만이야 이러면서 직접 소통을 차단해버리고 미군은 이란의 군사시설을 공습하고 분위기 진짜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 들어서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제안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됐어요. 파키스탄 총리가 양측에 야 너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둘 다 안 좋으니까 일단 2주간 휴전 합의한 다음 협상을 조정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이란이 먼저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서둘러서 내놨고 이 소식으로 뉴욕 증시는 낙폭을 만회하면서 다우를 제외하고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이었는데 이때 이어서 트럼프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이 협정 제안을 승낙했다라는 소식이 보도됐어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국제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연히 우리 시장은 드라마틱한 반전 효과를 얻으면서 전반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것은 단연 삼성전자죠. 어제 조정이 무색하게 전일 대비 두 자릿수 슈팅이 나와주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상황이 이렇게 잘 됐으니까 오른 거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는 말씀입니다만 어제 삼성전자는 최소한 어제의 주가보다는 어제 이 과잉 눌림보다는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신호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줬습니다. 어떤 신호들이 있었냐면요. 먼저 실적이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만 해도 뭐 이거 세론이다 선반영돼서 빠지는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론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리 함께 뜯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이 방은 제가 구독자분들 모시고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인데요. 장중에 한창 눌리고 있을 때도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자, 4월 7일 어제 눌리는 와중에 자, 삼성전자가 눌리니까 세론으로 해석하고 추가 주가 상승의 동기가 부재하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저는 세론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지수 하락으로 인한 압력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성숙기에 접어든 회사가 이러한 실적이 나왔다는 건 뉴노멀이 열렸다. 라는 신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리 비합리적인 일이 자주 일어나는 주식시장이지만 이번에는 고집이 좀 부려진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상이 뭐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주식 투자로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표현이에요. 사실 주식시장 안에서 자기 의견을 고집을 부린다는 게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시건방진 얘기니까요. 솔직히 어제 좀 중립적이지 못하게 얘기를 한 건데 뭐 결과적으로는 다행히 제 고집이 맞았습니다. 근데 직관이 좀 강하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멤버십 서비스예요. 제가 받는 것 이상의 가치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는 이제 제가 매일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올려드리는 데일리 토픽 콘텐츠에서
자, 삼성전자를 포스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 포스팅의 가치는 단일 종목 권장의 가치가 아니라 평소처럼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통해서 단기적인 미래의 시장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차트 기술이라는 가치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제가 어제 포스팅에 담은 멤버십 분들을 위한 가치였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는 방법만 제외하고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멤버십 가입자분들이 누리시는 가치니까요. 자, 보시면 차트 설명을 마치고 나서 말씀드린 내용.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고 아무 소식도 나오지 않았으나 앞서 알려드린 삼성전자의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 회복의 힌트를 주고 있다. 물론 이러한 차트 신호들은 확률에 근거한 것들이고 100%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신호들이 있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차트를 통해 볼 수 있는 만큼의 힌트를 먼저 얻을 수 있습니다.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의 영역이 아닌 대응의 영역인 것이고요. 물론 우리는 그림만 그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차트를 통해서만 세울 수는 없습니다. 제가 최근의 반등과 오늘의 반등이 질적으로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겠다고 했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한국의 상징적인 종목인 삼성전자가 차트로 줬던 신호였고요. 다음은 제가 정말 구독자분들한테는 귀에 딱지가 않게 말씀드렸던 환율 안정과 의미 있는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자, 공부방에 외국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자, 3월 31일 전쟁 쇼크 이후로 우리가 꾸준하게 집중해야 될 건 환율 쇼크, 외국인 투매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거를 계속 말씀드려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환율 안정, 외국인 수급 리턴 지속 이것만 집중하면 된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이날 시장 진짜 우울한 날이었거든요. 자, 보시면은 보통 대세 상승 추세에서는 조정을 아무리 기다려도 조정이 안 나와서 두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없는 게 문제인데 대세 상승 이후에 이런 하락 구간이 나왔으니 적어도 다시 출발할 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쁜 것만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환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1,500원대가 깨졌네요. 환율 안정이 되려고 하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교정 시작되고 나서 오늘 처음으로 2조 5천억 좀 큰 돈이 들어왔네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지속성. 이제 지속성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매일 사주진 않을 거예요. 신호탄은 터졌으니까 수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서 평균치를 계속 추적해야겠죠. 환율과 외국인의 수급의 지속성을요. 어쨌든 시장 트렌드가 최소한 중단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의미 있는 신호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도 항상 리스크는 있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스크 없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호재가 없는 시장도 존재하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될 위험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쟁 그 자체로 받는 영향은 피크아웃을 찍었다고 보고요. 이제부터는 전쟁의 영향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주시를 해야 돼요. 차이점을 아시겠죠?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기대감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기대감이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냐 이거를 체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위험이 뭐냐면 짧게 정리해서 전쟁 영향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실제로 얼마나 확대되었고 이로 인해 금리 동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뉴욕 연은이 이번에 발표한 3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4%예요. 전월 대비해서 0.4% 급등한 겁니다. 이게 수치가 작년 4월 이후로 최고치예요. 그래서 원래는 12월까지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는데 지금은 12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73.4%로 압도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금리 인상도 배제할 수 없는 카드라는 거. 이게 지배적인 의견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미국이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부실 문제, 가계부채 문제 이런 뇌관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전쟁이 인플레 확대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생각보다 커서 만에 하나라도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어질 경우에 그때 시장이 만약 반등 이후에 한창 상승장이라면 한창 파티 중일 때 빠져나가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전쟁 리스크 피크아웃으로 중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지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인플레 우려가 수준 이상으로 확대될 때까지 시장이 그 악재를 무시할 경우 우리는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때가 온다면 시장 전망치가 최대치인 상태일 거고 모든 증권사가 목표가를 미친 듯이 올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장밋빛 미래만 그려지는 바로 그때가 될 겁니다. 인플레 관련 지표들을 주시하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 무료 공부방에서 실시간으로 중요한 정보들과 의견을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단타 매매 공부하시는 분들 위해서 참고해 보실 만한 종목도 오전에 제가 공유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은 보시면 4월 8일 단타 종목 브리핑 DLENC 시간을 보면 9시 5분. 다음은 4월 8일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9시 9분. 이렇게 딱 두 종목 공유 드렸어요. 자, 먼저 공유 드린 DLENC 분봉을 보면 9시 5분 이 봉에서 공유를 드린 거고요. 이후에 쭉 상승이 나와서 보시면 상한가 터치까지 나왔습니다. 대우건설 9시 9분에 공유 드린 거 보여드렸고요. 10분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공유를 드린 거고 오늘 9시 10분 대우건설 대장으로 움직여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시장이 근데 좋았어요. 테마도 되게 명확했고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쉽게 단타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던 장이었죠. 아직 입장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입장 방법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도중에 시장이 악재를 무시하는 경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식시장에는 매일같이 큰 호재와 작은 호재, 큰 악재와 작은 악재가 계속해서 쏟아집니다. 다만 상승장에서는 악재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고 하락장에서는 호재가 무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비합리적이죠. 여러분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합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치를 고려해서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것이 바로 합리입니다. 그쵸? 우리가 익히 아는 합리가 주식시장의 합리라면 수천만 명이 주식으로 재벌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합리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합리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또 단순하게 항상 정반대면 그냥 반대로만 가면 되는데 규칙과 불규칙이 혼재되어 있어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간을 두고 보면 우리가 아는 합리와 일치하고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아는 합리와 불일치한다는 뜻이에요. 쉽다고 생각하는 순간 필히 실패하는 게 투자이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해도 필히 실패하는 게 투자입니다. 이거 제가 조금 더 친절한 설명으로 이해시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직접 느끼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 하나 남았네요. 이제 시장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된 것일 경우 반등 트리거는 전쟁이 안정화죠. 그러면 이 이후로 상승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모멘텀을 받아서 단기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은 섹터는 어디일까요? 재건이겠죠. 건설이겠죠. 통신이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재건 테마 관련주를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뭘 소개해드렸죠? 제가 전진건설로봇, 대동기업, SY스틸텍, 현대 에버다임 등을 알려드렸죠. 다 오르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전진건설로봇이랑 대동기업 최근에 대장으로 움직였으니까 이거 두 개만 주목하셔도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진건설로봇 크게 슈팅 나왔고요. 대동기업도 장중에 17%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재건주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시장 방향이 상승 흐름을 탄다면 전쟁 리스크가 소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모멘텀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재건주를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늘 가장 강한 1등 테마로 움직였던 건설 쪽도 계속 팔로우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오늘은 재건주 위주로 일단 다루겠습니다. 자, 대장을 특정하고 매매를 여러분이 하시려면 이 테마군을 이루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셔야겠죠?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전진건설로봇, 대동기업,
대동금속, SG, 현대에버다임, TYM, SY스틸텍. 시림 좀 애매한데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어쨌든 같이 공유 드릴게요. 요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은 전진건설 로봇이랑 대동기어예요. 이유는 오늘 보여준 이 차트 흐름 때문이었는데요. 자, 전진건설 로봇의 경우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 한 차례 강한 상승 이후에 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 자리로 볼 수도 있고요. 보시면 자, 컵 위드 핸들 패턴을 그리면서 돌파 패턴이 만들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패턴이라는 건 여러 개 겹쳤을 때 더 강한 힘을 발휘해요. 여기서 시장 심리까지 받쳐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 대장으로 움직일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역시 전진 건설 로봇입니다. 오늘 일단 출발하면서 기준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봉상 이 기준봉이 만들어졌어요. 돌파한 고점과 보시면 자, 돌파한 고점이랑 기준봉의 중심값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매매 기회를 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의 경우 자, 일봉상 중기 추세의 파악 용도로 신뢰도가 높은 60일선을 돌파하고 도지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캔들이 주는 의미는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졌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서 상승 확인 캔들이 만들어지면 상승 확인 캔들이라는 건 오늘의 종가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종가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마감될 경우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여기서 승리했다라는 신호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질 확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전고점 트라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은 방향을 잡기 전에 준비 태세를 갖추는 상태였고 이 신고가 자리까지 저항 매물이 꽤 대기하고 있어서 전진건설 로봇의 확률에 비해서는 한참 못 미치는 2등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해온 직접적인 모멘텀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복원 지원 및 이란 재건 시작 발언을 한 거였습니다. 이거 완전 짧은 단기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뼈대가 굵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복원이라는 문장의 의미가 큽니다. 무너진 도시를 다시 세우려면 엄청난 양의 시멘트와 철근이 필요할 거고 굴삭기 같은 중장비가 제때 들어가야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다는 거는 대규모 토목 공사가 실질적으로 첫 삽을 뜰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건설 테마가 움직이는 거고요. 관련해서 통신망도 복구가 돼야 되니까 통신망, 이제 통신 장비 뭐 이런 테마도 한 차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실제로 대한광통신도 오늘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게 테마성이라서 리스크도 큰 게 사실입니다. 2주간의 휴전이 곧바로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이어질지도 단언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한 번 꺾이는 게 어렵지 한 번 꺾이고 나면 인간은 계속 편한 거 찾게 돼 있지 않겠어요? 이란도 지금까지 막강한 미국을 상대하면서 버티느라 어마어마하게 지쳐 있을 거고 트럼프도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지금까지 온 게 있는데 여기서 다시 뭔가를 터뜨려 버리면 이제 이게 안심하고 있는데 뒤통수 치면 충격이 2배잖아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어지간해서는 전쟁 자체로 이제 크게 우리가 충격받을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무조건은 없지만 건설과 재건 그리고 통신망 이런 테마들이 재료의 지속성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었던 자, 삼성 E&A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왔죠. 요거 뭐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우리 멤버십 가입자분들께 4월 1일에 공유를 드린 종목이고요. 공유 시점 대비 50% 이상 상승 구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통신 앞서서 언급을 드렸는데 이 맥락을 파악하셔야 되니까 자, 3월 11일 탑픽 종목 보시면 대한광통신 이때도 재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포스팅에. 그래서 대한광통신은 3월 11일 대비하면 자, 3월 11일 포스팅 했을 때 이후에 눌림이 있었고요. 종가 기준 7,160원에서 15,190원까지 뭐 수익률 확인할 필요도 없이 2배가량 상승이 나왔죠. 물론 메프콘을 제가 운영하는 취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기르실 수 있도록 돕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목적이신 분들이라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본인의 기준이 만들어져야 좋은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잘 안전하게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해주시고 계신데 그런 취지에 맞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지를 드리는 거예요. 뭐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네프콘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한데 공부방에
네프콘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스윙 종목을 공유 드렸단 말이죠. 그냥 공유 드릴 때, 자, SAMG 엔터 같은 거. 자, 작년 2월 10일에 스윙 종목으로 SAMG 엔터 나갔습니다. 보면, 자, 작년 2월 10일 SAMG 엔터 공유 드린 날, 제가 15,000원대에서 공유 드렸거든요. 15,000원대에서 99,400원까지 못해도 7배가량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주도주였던, 자, 두산에너빌리티 작년 4월 18일, 자, 4월 18일 두산에너빌리티 종가 기준 26,150원에서 11만 2천원까지 거의 6배가량 상승 나왔고요. APR 같은 종목도, 자, 작년 4월 3일 중기 스윙 관점 APR 공유를 드렸는데, 이 종목도, 자, 4월 3일 이 캔들 종가 기준 63,400원에서 37만 9천원까지 6배 상승이 나왔습니다. 등등, 제가 작년 주도했던 종목들은 스윙으로 다 드렸습니다. 놓친 게 없어요. 제가 이걸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놓친 게 없다는 게 거짓말처럼 느껴지신다면 진짜 안 놓쳤습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이 모두 목격하셨고 지금 영상도 보고 계실 거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저도 사람인데 드리는 종목마다 다 이렇게 오르진 않죠. 관점이 이런 종목들을 놓치지 않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은 확률이고 자금 관리고 감정 통제라서 제 관점으로 좋은 종목만 드린다고 수익이 무조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자 본인이 좋은 종목을 받았을 때 구별해내는 기준이 있고 좋아하는 차트 패턴이 있고 시장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자금 관리를 할 줄 알고 감정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요소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오픈을 한 거고요. 이런 걸 다 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실 거고 성과가 날 때까지 오래 걸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쉽다고 해버리면 저를 지금까지 살게 해준 제 직업을 과하게 낮추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 쉽다고도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네프콘 가입하면 무조건 투자로 수익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성취할 의지가 없는 분들, 마지막 판단을 할 때 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나를 믿고 판단하기가 두려우신 분들은 확률적으로 솔직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력할 의지가 충분한 분들, 근데 뭘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다. 적합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만 온전히 듣고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투자하는 게 경험상 잘못됐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트레이딩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의 이론으로 저보다 훨씬 더 큰 성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투자자로서 소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아직 너무 많거든요. 뭐 인간성, 인격 이런 것들이요. 그런 부분이 저보다 더 단단하게 갖춰진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제가 오랫동안 배우고 익혀온 이론을 습득을 하시면 적어도 저보다는 훨씬 더 투자로 큰 성과를 거두시겠죠. 절대로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걸 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들을 감안하셔서 제가 직접 이런 서비스를 하지 않냐고 메일도 보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영상마다 이거를 고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하시면 됩니다. 감안하셔가지고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둘러보실 수 있는 링크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여드렸던 여기 무료 공부방 링크도 영상 댓글에 함께 달아놓을게요. 보시면 여기 고정 메시지를 통해서 전자책도 공짜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한 말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